최재민 선임 기자 연결해서 덴마크 체포 150일 만에 국내로 압송된 정 씨의 검찰 수사와 관련된 얘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정 씨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한 뒤에 검찰에서 지금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내 송환 첫날이었죠. 어제는 9시간 가깝게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졌고요. 정 씨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에서 어제 오후 5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관련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는 자정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정 씨는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정쯤에 조사가 마무리됐는데요. 정 씨는 조사 과정 내내 모른다거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자주 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씨와 변호인이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오늘 새벽 1시 40분쯤에야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서 구금 장소인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서울 남부구치소, 여기 바로 최순실 씨가 수감돼 있는 곳인데요. 사실 공범은 마주치면 안 되는데 이 구치소에서 좀 마주칠 가능성 없을까요? 네, 엄마와 딸이 같은 구치소에 수감되는 기구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애초 법원은 지난 2월 정 씨의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서 최 씨가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점을 고려해서 정 씨는 남부 구치소에 수용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정 씨 체포 영장 유효 기간을 2023년 8월까지로 하고 체포 시 구금 장소는 남부 구치소로 적시했습니다. 예. 그런데 3월 말 박 전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자 최 씨가 남부 구치소로 옮겨가면서 최 씨 모녀가 같은 구치소에 있게 된 겁니다. 구치소에서 마주칠 가능성은 없습니다. 두 사람이 말을 맞출 가능성에 대비해서 철저히 두 사람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구치소 측이 특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 씨는 어제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정 씨가 지금 어제 새벽에 이제 구금이 됐고요. 오늘 오전부터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전 9시쯤 검찰 청사에 도착을 해서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오늘 새벽 남부구치소에 도착을 한 뒤 간단한 신체 검사를 비롯한 입감 절차를 받고 새벽 4시쯤 수용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검찰에서는 어떤 조사를 주로 받게 될까요? 정 씨가 받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어머니 최 씨와 공모해서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하고요. 예. 학점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죄명으로는 업무 방해죄가 됩니다. 이대 입시 비리는 이미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된 사안입니다. 두 번째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외환을 밀반출해서 독일에 주택을 구매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혐의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게 뇌물죄인데 승마훈련 지원 명목으로 삼성 측에서 203억 원을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예. 오늘도 조사는 특수 일부가 담당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어제 조사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한 공모관계를 비롯한 대부분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른다거나 기억에 나지 않는다며 일정 부분은 어머니가 시켜서 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인천공항에 입국해서도 사실 아는 게 별로 없다거나 자신도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 잘 연결되지 않는 게 없을 때도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 긴급 체포에 의해서 이제 계속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이 48시간입니다. 이제 영장 청구를 하느냐가 상당히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영장 청구 가능성 또 청구된다면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네, 정 씨는 대한항공기 안에서 우리 시간 기준으로 어제 오전 4시 8분에 체포됐습니다. 따라서 체포 만료 시한은 내일 오전 4시 8분까지입니다. 그 사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정 씨는 풀려나게 됩니다. 영장 청구 시기는 이르면 오늘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는 정 씨의 영장 실시 심사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이제 박 전 대통령 재판도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정 씨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관계를 아무래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인물로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정 씨가 어떤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서 국정농단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물론 관련 피의자들도 정 씨의 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정 씨가 럭비공이라는 별명처럼 거침없이 발언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취재진에게 자신은 아는 게 별로 없다며 자기 혐의와 관련된 부분은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정 씨에게서 어떤 구체적인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느냐가 국정농단 사건의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공교롭게도요. 정 씨가 어제 입국을 했는데 어머니 최순실 씨 2대 입학 비리와 관련한 재판, 이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죠.
구형입니다. 검찰이 7년을 구형했죠. 그렇습니다. 그 업무방해죄와 관련한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입니다. 그런데 최 씨는 입학 비리와 학점 특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업무방해 혐의를 받아서 검찰이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혐의가 있을 경우에 한 가지 혐의에 최고형의 절반까지 더할 수 있는데 업무방해죄와 관련해 최 씨가 법원에서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은 7년 반입니다. 최 씨는 사실상 업무방해죄와 관련한 법정 최고형을 구형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최 씨가 어제 결심 공판에서 정유라 씨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자신은 상관없지만 딸과 어린 손자만은 비난을 거둬달라고 눈물로 재판부와 국민에게 읍소했습니다. 최 씨는 국민에게서 그 유라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남은 생을 유라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최 씨는 유라가 그 사춘기에 언론 비난이 심해져 반대급부로 SNS에 심하게 말을 한 거지 그렇게 나쁜 아이는 아니라며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예, 정치 입국으로 앞으로 이 국정농단 사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재민 선임 기자였습니다.